안녕하세요. 황혼향기입니다. 형이 출근하고 도련님은 아직 집에 있고 형수는 커피를 내립니다. 늘 있는 일처럼 아무렇지 않게 시작된 하루. 하지만 단 한 번 문을 닫지 않은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들키지 않아서 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형은 저녁 8시 무렵 집을 나섰고 코트를 걸친 채 로비로 내려가 택시에 오르기 직전 형수의 뺨에 입술을 살짝 갖다 댔습니다. 그 장면을 도윤은 방 안에서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형수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식사 흔적이 남아 있었고 반쯤 비워진 샤르도네 병과 깨끗이 닦인 2개의 접시 그리고 열리지 않은 와인 잔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이 떠난 거실은 금세 조용해졌고 형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둡고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스피커로 흘러나오던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어느 순간 꺼져 있었습니다. 방 블라인드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으며 그 빛에 비친 도윤의 손등은 서서히 땀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방 밖엔 형수의 방이 있었고 그 사이엔 얇은 벽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거의 걸러내지 못하는 그 벽은 가끔 형과 형수의 낮은 목소리나 욕실의 물소리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 어느 날보다도 조용했습니다. 드라이기도 텔레비전도 들리지 않았고 침대 매트리스가 삐걱이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도윤은 저녁 식사 중 형수가 입고 있던 실크 슬립을 떠올렸습니다. 젖은 듯 흐르는 천의 결, 무릎 아래로 내려오던 맨살, 포크를 드는 손목의 느린 움직임까지도 그가 침대에 등을 기대려던 찰나 문고리가 딸칵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했으나 그가 오해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문은 천천히 열렸고 형수가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내 등은 꺼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스민 도시 불빛에 그녀의 실루엣만이 부드럽게 드러났습니다. 형수는 슬리퍼 없이 맨발이었고 형의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추는 3개쯤 풀려 있었으며 속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등 뒤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고 도윤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엔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으며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침대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도련님?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침대에 앉았습니다. 매트리스가 그녀의 체중에 눌려 천천히 꺼지는 소리가 났고 두 사람 사이엔 30cm 남짓한 거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이 모레쯤 들어온대요. 출장이 길어진다고 연락 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고 고개를 떨군 채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요즘 도련님 말이 없네요. 도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형수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은 채 왼손을 들어 그의 손등을 아주 천천히 쓸었습니다. 내가 불편해요, 도련님? 그녀의 질문에 도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작고 느린 움직임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형수는 살짝 웃었고 입꼬리만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도윤의 허벅지에 닿았고 천천히 손끝을 살결 위로 올려 그의 반바지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셔츠 소매가 함께 흘러내렸고 손끝은 더욱 깊은 쪽으로
느린 속도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가끔 도련님 방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렇게 말했고 도윤은 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고 그 문 너머에 형이 서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추지 않고 천천히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기에 도윤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형수는 천천히 그의 귀에 가까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은 몰라요. 도련님이 이렇게 굳어 있는 거. 문은 반쯤 열린 채 어둠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숨도 시선도 그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수가 떠난 건 그 손이 허벅지 안쪽에서 아주 천천히 빠져나가고 난 뒤였습니다. 말없이 일어난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사라진 자리에 도윤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밑 시트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뱉었고 불 켜진 거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수는 물 한 컵을 마시고 있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고 그녀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그 밤을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식탁엔 미역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국의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고 숟가락이 도윤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련님, 7시 넘었어요. 형수는 창가에서 커튼을 걷고 있었고 햇빛은 고요하게 거실 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형수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은 오늘 들어오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귀국한다는데 아마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녀는 양손으로 컵을 감싸며 그 말을 끝냈습니다. 손끝에 보이던 투명한 매니큐어가 햇빛에 부서지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지 않았고 숟가락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빈 접시를 들고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은 그녀의 목덜미, 그 아래 보이던 어깨선, 그리고 셔츠 안쪽으로 드러난 브라끈이 순간 도윤의 눈에 박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식탁 끝을 응시한 채 손가락 끝으로 식탁볼을 쥐었습니다. 도련님, 형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주방에 선 채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물을 틀며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장 보러 갈래요? 냉장고가 너무 비었어요. 알겠어요.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외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형수가 머리를 묶고 나올 때 그녀는 꽤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은 얌전했지만 걸을 때마다 살짝 들리는 치맛단이 신경 쓰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까운 마트를 향했습니다. 운전석에 선글라스를 낀 형수가 클렉션에 손을 얹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은 다른 여자랑도 이렇게 조용해요? 그녀의 말에 도윤은 옆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는 그 전날 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도윤은 고개를 돌렸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강했고 마트로 가는 길은 붐볐으며 신호등에 걸린 차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멈춰 있었습니다. 마트에 다녀온 뒤 도윤은 다시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불을 끈 채 벽을 바라봤습니다. 얇은 벽 너머 형수의 방에서는 드라이기 소리도 TV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도윤은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렸고 그녀가 놓고 간 감각을 조심스럽게 떠올렸습니다.
그 손은 한 번도 놓인 적이 없었습니다. 형이 집에 들어온 건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발소리가 현관을 채웠고 그 소리에 형수는 싱크대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형은 짐을 끌며 들어섰고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휴, 집이 제일 좋다. 냄새부터 다르네. 그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고 형수는 물기를 닦던 손을 조용히 바지 옆으로 내렸습니다. 그녀의 발끝은 조금씩 거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각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문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고 손 하나로 밀면 열릴 정도의 거리로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형의 목소리와 형수의 발걸음이 서서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방에 있어요. 피곤한가 나와서 인사도 안 하네 이 녀석. 금방 나올 거예요. 형수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톤이었고 형은 그 미묘함을 당연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거실 조명이 모두 켜졌고 도윤은 그 빛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빛은 방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소리들은 들어왔습니다. 형이 웃는 소리, 짐을 풀며 꺼내는 지퍼 소리, 티셔츠를 갈아입는 기척까지도. 도윤은 이불 위에 놓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에 불과 이틀 전 형수의 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서 느려졌던 그 부드러운 압력과 온도, 가장 안쪽까지 스며들었던 손끝의 움직임이 떠올랐습니다. 야, 도윤아. 형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문을 바라보다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아, 나와봐. 와인 한 병 까놨어.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마를 짧게 문지르고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거실은 환했고 형은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냐? 형은 웃으며 잔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걸어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나 없는 동안 형수한테 잘했지? 응. 그 대답이 나오는 순간 형수의 손이 와인잔을 닦던 동작에서 살짝 멈췄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잔을 싱크대 쪽으로 옮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챙겨줬어요. 별일 없었고요. 형은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은근히 손 많이 가는 애거든. 도윤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에 놓인 잔을 들고 입술만 살짝 갖다 댔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형은 출장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호텔 음식이 어땠고 공항에서 여권을 놓칠 뻔한 얘기, 회식이 얼마나 지겨웠는지 쉴 새 없이 웃었습니다. 형수는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요? 진짜요? 짧은 리액션을 던졌습니다. 그 말투는 이틀 전 그녀가 침대 끝에 앉아 도윤의 손 위에 손을 얹던 순간과 같은 입술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내일은 삼겹살 어때? 형이 그렇게 말하자 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고기는 제가 구울게요. 그녀는 도마에 샐러드 채소를 정리하며 말했고 도윤은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벌써 들어가? 조금 피곤해. 형은 어깨를 으쓱했고 형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방으로 걸어갈 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도마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 그녀는 도윤을 보지 않았고 도윤도 그걸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그는 불을 켜지 않았고 귀에 손을 얹은 채 거실 소리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형이 웃는 소리, 그 사이에 섞여 있는 형수의 웃음, 그 리듬을 따라가며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며칠 전 자신의 귓가에 닿아 있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밤이 깊을수록 불을 켜지 않고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커튼을 완전히 닫지 않은 형수의 방, 그 틈 사이로 스며나오는 불빛 아래 흐릿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실루엣을 그는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시간 샤워를 마치고 나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말랐고 길게 수건을 감싼 몸을 천천히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형은 이미 잠든 시간이었고 거실 조명도 꺼진 상태였으며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의 시선은 그녀가 젖은 머리카락을 털어내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곤 했습니다. 형수는 커튼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그 틈 앞에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도 도윤은 문을 반쯤 연 채 자신의 방불을 끈 상태로 형수의 실루엣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브라끈을 느리게 벗고 거울을 향해 옆모습을 돌렸고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긴 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형수는 고개를 돌려 정확히 도윤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형의 방도 거실도 아닌 바로 그 문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을 피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은 도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잠 못 자냐? 눈밑이 시커멓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고 형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잼을 바른 토스트를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형이 외출한 오후 도윤은 방 안에 혼자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형수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 말고 잠깐 문 앞에 멈췄고 조용히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만 내밀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더운 것 같아서요. 문 열어둘게요, 도련님.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활짝 열고 나갔습니다. 그 문은 완전히 열렸고 잠시 후 그녀의 방에서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앉아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걷고 느릿하게 바지를 내렸습니다. 손이 자신을 감싸 안았고 그는 커튼 틈 사이로 형수의 방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창가 쪽으로 등을 기댄 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 손짓은 너무 익숙했고 그 무릎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가 그의 시선을 잡아당겼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고 한 손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은 이마를 짚고 입술을 삼키고 있었으며 허벅지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틈 사이 누군가의 발소리가 조용히 스쳤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형수가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춘 채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그대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엔 아무 말도 없었고 시선은 피하지 않았으며 손끝도 문고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의 손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의 눈은 도윤의 손을 향해 있었고 숨은 고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무겁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닫은 채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문틀에 기대었습니다. 손끝이 나무 표면을 느릿하게 훑쳤고 그녀는 아주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고 형수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딸깍 문이 아주 천천히 스스로 닫혔습니다. 그녀는 그 문을 완전히 닫은 뒤에야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서로의 방을 오가지 않았습니다. 형은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와이셔츠를 다려입고 커피를 두어 모금 마신 뒤 형수의 볼에 입을 맞추고 도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나 나간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고 문 너머에서 형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형이 떠난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작게 떨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형수는 식탁 앞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도윤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마지막 장면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입술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명확했던 그 침묵의 시선. 도윤은 그때 스스로 손을 멈추지 않았다는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10시 도윤은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형수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식기 옆에는 그를 위한 잔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도련님? 그녀는 햇살 아래 앉은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엔 분명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잠만 입에 댔고 그녀는 그의 앞에 밥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입맛 없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형수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시선을 고정한 채 입꼬리만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제 도윤이 입을 열었지만 말은 끝까지 닿지 않았고 형수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봤잖아요. 그럼 됐죠. 그 말에 도윤의 손이 멈췄고 숨이 조금 더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커피 잔을 들고 그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봤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손을 그의 테이블 아래로 천천히 내려 무릎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고 형수는 그걸 확인하듯 천천히 엄지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피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그 말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잠시 시선을 내리고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술에 닿은 커피는 한 모금도 삼켜지지 않았고 그녀는 잔을 들고 있는 동안 그의 눈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이 문을 안 닫았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고 걸음도 조용했으며 그녀는 도윤의 옆을 지나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개는 끝까지 돌리지 않았고 잔은 아직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방 안공기 위에 한동안 잔향처럼 남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입술을 짚었습니다. 그 떨림이 입술을 따라 번져왔고 그 감각은 그녀가 떠난 자리에 더 깊숙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형수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형은 다시 외근을 나갔습니다. 서울 외곽 현장 점검 때문에 당일 복귀가 어렵다고 말했고 형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엔 조명이 절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와인 한 병이 병째 그대로 놓여 있었고 잔도 따르지 않은 채 식사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고 긴 드라이 소리 끝에 방 안조명이 꺼졌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빛이 천장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잠들진 않았습니다. 형수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작게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그 뒤로 맨발의 기척, 바닥을 스치는 조용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일정한 속도로 뛰고 있었지만 귀가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의 방문이 삐걱이지 않고 조심스럽게 밀렸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무게가 그의 발치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묶인 끈만이 그녀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 멈춰선 그녀는 도윤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이마, 코끝,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과 이불 위로 드러난 손등까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확인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머리맡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손끝이 이불 아래서 아주 작게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이불 끝에 손을 얹고 다른 손으로는 가볍게 그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씩 굳어가는 걸 그녀는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지금 말해요. 그 말은 입김처럼 흘렀고 그는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고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살짝 붙였습니다. 체온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말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녀의 숨이 도윤의 입술 위를 흘렀고 손끝이 그의 목덜미를 따라 가볍게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형수는 고개를 들었고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건 확인 같았습니다. 도윤이 밀어내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이해하고 싶었던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입맞춤은 짧고 천천히 이어졌으며 그 안엔 어떤 격렬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계가 그 짧은 순간 안에서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형수는 이마를 그의 어깨에 기댔고 도윤은 팔 하나를 들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에 얹었습니다. 그녀는 그 팔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몸을 기댔습니다. 방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잠기진 않았지만 다시 열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형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퇴근했습니다. 넥타이도 느슨했고 구두를 벗을 때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야, 오늘 저녁엔 셋이 나가자. 오랜만에 회 먹자. 내가 쏜다. 형수는 부엌에서 마늘을 다지던 손을 멈췄고 짧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죠. 도련님도 회 좋아하잖아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이미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바람도 못 쐬고 답답했을 거 아냐. 형이 밥 사줄게 나가자.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티셔츠 자락을 쥔 채 형을 향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형수는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늘 집안에서는 트레이닝복이나 얇은 니트를 입던 그녀가 오늘은 드물게 검은색 블라우스에 긴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평소보다 붉었고 귀걸이도 작은 진주가 달려 있었습니다. 형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고 도윤은 그걸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식당은 집 근처 단골 횟집이었고 형은 자리에 앉자마자 소주를 시켰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목소리는 커졌고 야근 이야기, 출장지 이야기, 팀장의 눈치 없는 행동까지 쉴 새 없이 웃음 섞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걔가 말이야, 하긴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도윤이도 안 그래? 너도 맨날 폰만 보고. 형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형수는 옆에서 웃으며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좀 그래요. 그래도 도련님은 조용한 게 좋죠. 괜히 헛소리는 안 하니까. 그 말에 형은 웃음을 터뜨렸고 도윤은 살짝 시선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 입꼬리가 아주 작게 올라갔고 그 표정은 형이 잔을 들이키는 사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은 취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셔츠 단추를 하나 풀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 좋다. 살 것 같네. 너희 둘은 진짜 내가 없었으면. 아, 모르겠다. 잔다. 형은 그 말을 끝으로 숨을 천천히 몰아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의 불은 절반만 꺼졌습니다. 주방 쪽 스탠드 하나만이 은은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그 속에서 도윤은 식탁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앉은 채 형의 손을 조용히 덮어주었고 형의 귓가에 무슨 말을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형은 자고 있었고 불 꺼진 공간엔 세탁기에 마지막 물 빠지는 소리만 아주 멀리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잔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과 형수의 눈이 식탁 너머에서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 중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물잔 하나가 남아 있었고 그 너머엔 형이 자고 있었습니다. 형수의 그림자가 스탠드 불빛에 의해 식탁까지 길게 드리워졌고 그림자 안에 도윤의 눈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고 도윤의 손끝이 무릎 아래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 둘은 그 불 꺼진 식탁에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그의 코끝에선 느린 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형은 외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출장지에서 회식도 있고 다음날 아침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알겠어요. 내일 봬요. 그렇게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형이 나갈 때도 형수가 현관문을 닫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는 11시를 넘기고 있었고 집은 조용했으며 형수의 방문 안엔 어떤 빛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얇은 담요 하나만을 걸친 채 가운도 벗은 몸을 무릎을 세워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말없이 밀려들어 무겁게 깔려 있었고 그녀의 앞엔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형수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불도 손도 옷도 아무것도 그들을 가리지 않았고 그러나 둘 다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단지 숨을 맞대고 피부가 닿은 그 열에 오랫동안 잠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수의 손끝이 도윤의 머리카락을 느리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를 찢는 소리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현관에서 울렸습니다. 디지털 락이 풀리는 소리, 띡띡,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딸깍, 문이 열리는 자물쇠의 소리. 둘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고 형수의 손이 도윤의 정수리 위에서 굳었습니다. 안 돼. 형수가 입을 떼려는 순간 도윤은 그녀의 입을 손으로 가볍게 막았습니다. 쉿. 숨소리도 움직임도 그 무엇도 허락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윤의 등줄기를 차갑게 타고 내려갔습니다. 형의 구두가 현관 바닥을 2번 찍고 외투를 벽에 거는 소리, 숨을 깊게 몰아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형의 혼잣말. 두 사람은 그 말조차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도윤의 머리를 감싸 안듯 두 손을 머리 뒤로 얹었고 그 안에서 도윤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닿는 듯 울렸습니다. 형의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소리의 방향이 형수 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무릎 사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형수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 하나도 숨결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탁! 문 손잡이가 한순간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손을 댔다가 다시 내려놓은 느낌. 그리고 곧 발소리는 멀어졌고 형의 방문이 열리고 철컥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이 되어서야 도윤은 천천히 손을 풀었고 형수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없이 몸을 누이지도 않고 그저 팔만 등을 천천히 감싸 안는 식으로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형이 문을 열지 않았던 그 짧은 공백은 어쩌면 가장 깊이 이 관계를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햇빛은 들었지만 식탁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고 형은 출근 준비를 마친 채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형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형수에게는 볼에 입을 맞추려다 그녀가 피하는 바람에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형의 발소리가 복도 끝을 돌아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형수는 식탁에 마주 앉은 도윤을 처음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한번 깨물고 컵에 담긴 물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도윤은 작게 고개를 숙였고 형수는 그의 반응이 없는 얼굴을 잠시 더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잊어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해요. 그 말엔 도윤의 눈썹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앞치마를 풀고는 싱크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의자를 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리기만 했습니다. 형수님, 그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올렸고 형수는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등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제일 먼저 형수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형수님이 먼저였잖아요. 눈으로 말로 손으로 계속 먼저였잖아요. 그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컵을 씻는 손에 자꾸 물이 넘쳤고 그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돌아보지 않았고 다 씻은 잔을 거꾸로 세운 뒤 말없이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이젠 안 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든 채 그녀가 현관 쪽으로 걷는 뒷모습을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선 형수는 슬리퍼를 벗고 운동화를 신으려다 한쪽 끈을 묶는 손이 멈췄습니다.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아주 짧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아무 말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홀로 남은 식탁에서 자신의 무릎을 바라보다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숨소리가 울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얇게 흘러들고 있었고 식탁 위엔 형수가 차려놓은 조촐한 아침이 김이 살짝 오르고 있었습니다. 형은 잠에서 막 깬 듯 머리를 헝클인 채로 티셔츠에 바지를 걸치고 나왔고 거실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잘 잤냐, 둘 다? 도윤은 고개만 끄덕였고 형수는 그저 밥그릇을 앞에 밀었습니다. 형은 멍하니 국을 한 숟갈 떴다가 말없이 씹었습니다. 그러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형수가 앉은 쪽으로 시선을 줬습니다. 나 방에 슬리퍼 없던데? 형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세탁기에 있어요. 어제 젖었잖아요. 아, 형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형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슬슬 다시 방 잡고 나가서 지내는 것도 생각해보면 어때서? 너도 좀 답답하잖아. 계속 여긴. 그 말은 분명 농담 같았지만 어느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형은 국을 한 숟갈 더 뜨고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제 싸웠냐? 그녀는 멈칫했고 숟가락을 들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냥 뭔가 분위기가 좀 차갑더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잔에 물을 따랐고 고개를 기울이며 도윤을 보았습니다. 너도 말이 없어. 요즘엔 더하네 표정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 컸네, 우리 도련님. 형은 가볍게 웃었고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습니다. 잠시 식탁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마저 비웠고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형이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힌 후에야 형수는 숟가락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떨궜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천천히 허벅지 위에 얹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형의 방에서 무슨 말을 들은 건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오전 비행기로 출장을 갔습니다. 아침엔 바쁘게 짐을 챙겼고 서둘러 양복을 갈아입으며 도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윤아, 오늘 중으로 도착 못할 수도 있다. 형수랑 같이 밥 챙겨 먹고 웬만하면 좀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그 말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고 형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진 뒤에도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형수는 거실에서 TV를 켜지 않았고 커튼도 걷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방에 앉아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엔 형수가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서서히 저녁으로 기울었고 식탁 위엔 그릇 하나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척이 느껴지도록 발끝을 고정한 채 손잡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누르자 문은 저항 없이 열렸습니다. 방 안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커튼도 닫혀 있었고 형수는 침대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어깨선 위로 젖은 머리카락이 흘러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형은 오늘 안 들어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 안 먹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모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도 문 안 잠갔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형수는 그 말에도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그만 참을래요. 도윤은 그녀의 무릎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내려다보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요. 그녀의 말은 속삭이듯 작았고 눈빛은 무너지듯 무표정했습니다. 도윤은 그 표정을 본 채 두 팔을 그녀의 허리로 감았고 그녀는 고개를 내리고 도윤의 어깨에 턱을 얹었습니다. 침대 위
둘의 그림자가 길게 포개졌습니다.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집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도윤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형이 보낸 택배를 찾기 위해 잠깐 들른 것이었고 몇 달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낯설게 울렸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오후빛이 거실 바닥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접히지 않은 신문 한 장과 마시다 남긴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향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부엌 쪽에서 작은 기척을 느꼈습니다. 돌아서자 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고 형수는 싱크대 옆에서 작은 그릇을 씻던 손을 물에서 꺼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거품이 한 방울씩 떨어졌고 그녀는 그것조차 닦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그녀가 그 말을 입에 올린 순간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이제 안 해요. 그녀는 입술을 닫았습니다. 둘 사이엔 식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서로를 향한 시선만이 그 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발, 두 발, 도윤은 창문 쪽으로 걸음을 옮겨 식탁을 스치듯 지나 거실 끝에 섰습니다. 형수가 그를 따라오진 않았지만 시선은 끝내 그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얼굴을 반쯤 가렸고 도윤의 눈빛은 그늘진 쪽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입을 열었고 형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그 방, 불 꺼진 커튼, 열리지 않은 문. 그녀는 입술을 떨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이후로 아무 데도 안 갔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은 그 자리에 손도 닿지 않고 말도 이어가지 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선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갔고 커튼이 바람 없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형수는 손끝에 묻은 거품을 천천히 헹구기 시작했고 그 물소리가 유일하게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싱크대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봤고 그녀도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린 채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눈으로만. 문은 조용히 닫혔고 그 여운이 그 집 안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서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감정은 늘 그 집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황혼향기 채널은 사연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역시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